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 전기기기 강사 방기환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2026년 3회 전기산업기사 전기기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전기기사 실기 올해 마지막 한 번의 기회입니다. 합격의 마침표를 올해 안에 찍고 싶은 분들을 위해 대산전기학원이 실기 단답 무료 특강을 엽니다.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집중 특강. 많은 수험생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단답 문제를 자주 나오는 것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 실기 단답 마스터북 교재를 무료로 드립니다. 신청은 노량진 대산전기학원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마감이니 놓치지 마세요. 자, 1번 문제는 바로 직류분권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권의 특징을 묻는 문제인데요. 중권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중극 파이, 중권은 극수만큼의 병렬 회로수를 가지고 파권은 2개의 회로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중권은 병렬 회로수가 극수만큼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브러쉬의 개수 또한 이게 마치 수도꼭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권의 회로수는 배관, 물의 배관이라고 한다면 이 브러쉬는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수도꼭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브러쉬는 극수만큼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단중중권은 중극파이니까 병렬 회로수의 크기가 개수가 극수와 같아야 된다. 그래서 브러쉬는 극수와 같아, 또 마찬가지로 브러쉬도 극수와 같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준합판도 필요하고 대전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였냐면 중권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정답 체크해보면 브러쉬의 개수는 극수와 같아야 한다. 나머지 2, 3, 4번은 모두 뭐에 대한 내용이면 파권의 특징을 묻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가볍게 답만 체크하시면 되겠고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다음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2번 문제인데요. 자, 이번 문제의 특징은 바로 직권, 발전기의 기전력과 단자전압과의 관계를 묻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우리가 기존에 풀었던 문제의 결과, 처음 보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문제의 결이 약간 여러분들 좀 어색하거나 조금 여러분들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숨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하 전류가 50A, 전압이 100V, 그리고 이때 이 전류가 어떻게 됐어요? 50이었다가 7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부하 전류가 바뀌었을 때 단자 전압은 몇 볼트가 되느냐? 이때 전기자 저항이랑 직권 계자의 저항이 각각 0.15입니다. 저항이 계자도 직권의 저항도 또 전기자의 저항도 모두 0.1이라는 겁니다. 합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기자 반전인과 브러쉬 접촉 저항, 그 다음에 자기 포화는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문제를 풀려면 직권 발전기의 기전력부터 구하셔야 됩니다. 왜? 이 부하 전류가 변했을 때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살펴봐야 되면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이 얼마인지부터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유기 기전력 E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V 플러스 I, A, R, A였는데 이건 분권인 경우죠. 얘는 지금 직권의 계자에서 발생한 전압강하를 또 고려하셔야 되니까 RA와 RS를 더한 상태의 전압강하를 구하셔야겠죠. 계산기 뚫리면 되는 거니까 계산해보면 100V에다가 전류가 50A, 각각의 저항이 얼마가 되는 거죠? 얘도 0.1이고요. 얘도 0.1이니까 이거 더하면 됩니다. 얼마가 되겠죠? 0.2가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보니까 110V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발전기, 직권 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부하 전류가 변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직권 발전기는 자속과 기전력과 자속과 전기 전류가 비례한다는,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변하면 자속도 변하고, 자속도 변하면 기전력이 분권이었으면 유지가 됐을 거예요.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부하 전류만큼 뭐도 변한다? 기전력도 변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기전력의 크기가 얼마였냐면 110V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이게 변한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전류가 변한 만큼. 그러니까 50이었다가 70으로 커졌으니까 기전력도 그에 비례해서 154V로 커질 거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값을 다시 여기다 대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원래 기전력은 얘였지만 110V였지만 부하 전류가 변함에 따라 자속이 변하면서 기전력도 다음과 같이 변했고 그 전압을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되니까 154V에서 전류도, 이 전류는 얼마가 될까요? 얘는 50에서 70으로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70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저항이야 바뀐 거 없으니까 0.2 대입하면 140V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죠. 자, 여기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하 전류가 변했을 때 기전력도 함께 변한다.
그래야 답을 잡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서 정답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142이 되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여러분들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부하 전류가 변했고 이 문제의 특징은 직권이다. 어디가 있죠? 직권 발전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분권 발전기였으면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전형은 항상 일정하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권하고 분권의 차이점을 이 문제에서 여러분 꼭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용접용으로 사용되는 직류 발전기에 대한 특성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용접기에 사용되는 발전기는 어떤 특징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용접기는 정전류 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정전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전류가 일정한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수하 특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수하 특성을 가지고 정전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발전기를 우리가 말하면 차동복권 발전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차동복권 발전기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부하가 증가하게 됐을 때 전압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왜? 전류가 증가하면 그만큼 뭐가 돼요? 전류가 커진 만큼 전압을 떨구어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전류를 낮추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용접기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크를 안정해서 전류가 갑자기 커지는 걸,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걸 억제할 수 있는 게 바로 용접기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용접용으로 사용되는 이 직류 발전기는 전류에 대한 특성이 무슨 특성이 한다? 키워드는 수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전류에 대한 특성이 전류에 대한 저담의 특성이 수하 아래로 향하고 정전류의 특성을 가질 것. 정답 4번 되겠죠. 자, 이번 문제는 직류 직권 전동기의 토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직권 전동기의 토크라는 거 주의하시면서 토크에 대한 공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동기 토크는 K-파이-IA입니다. K-파이-IA라는 건 토크가 자속과 전류의 곱에 비례하더라. 그런데 직권 전동의 특징은 앞서 봤던 것처럼 자속과 전류가 비례합니다. 전류가 커지면, 부하가 커지면 자속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류와 자속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같다고 보면 이 K-파이 I에서 파이하고 I가 같다는 얘기니까 둘의 곱인 IA의 제곱으로 바뀌게 되겠죠. 즉,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만약 문제에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 회로가 불포화됐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럼 여러분들 포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회로가 포화됐다는 건 자속이 계속 일정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속 파이가 일정해져 버리면 이 공식에서 파이가 일정하면 토크는 뭐에 비례하죠? 전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에서 자기 포화 시에는 자기 회로가 포화됐을 때, 철심이 포화됐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자속이 일정하다는 뜻이니까 토크가 전류에 비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이 내용은 그렇게 많이 나온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 주의하실 점은 바로 직권전동기의 자속과 전류는 비례하니까 일반적으로는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요. 자, 그러면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토크가 부하 전류가 크지 않을 때 직류 직권 전동기 발생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 이유는 뭐가 불포화한다? 자기 회로가 불포화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중요한 건 3번입니다.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내용. 5번 문제입니다. 삼상 동기기에 제동건선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여러분들 잘 나오는 키워드 바로 제동건선.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제동건선, 동기기에서 가장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제동건선의 목적은 뭐였죠? 바로 주 목적은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동기기라는 건 자, 여러분들 동기전동기 또는 동기발전기를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기 속도 특성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동기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부하가 변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불평형이 발생하고 이러면 어때요? 전동기의 속도가 여기 속도인데 이 속도가 이렇게 출렁출렁출렁하게 되고 이 출렁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난조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난조를 방지하는 게 뭐냐면 제동건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동건선의 주 목적은 난조 방지고요. 그 외에도 전동기 기동을 하지 못한 동기전동기가 기동 토크가 작기 때문에 혼자 돌지 못하는데 그 기동 토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불평형 부하 시에 파형을 개선하거나 불평형 단락 시에 이상 전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제동건선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난조 방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난조 방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난조를 방지한다. 가볍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6번 문제. 자, 이번엔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인데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제가 엄청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병렬 운전 조건하면 그 위 주파상이라고 했었죠.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그리고 상회전이 일치해야 병렬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그, 위, 주, 파, 상 이렇게 외우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특히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잘 나오냐? 여러분들 기출문제 병렬운전 중에서 정말 잘 나오는 키워드가 하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용량이 같을 것이었습니다. 그럼 변압기가 됐든 직류발전기가 됐든 동기발전기가 됐든 여러분들 병렬운전 나오면 무조건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 용량이란 답이 제일 많이 나와요. 용량 또는 출력이 같을 것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거 주의하시면서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그, 위, 주, 파, 상이니까 뭐가 해당된다? 용량은 같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 용량이 크면 더 많은 부하를 분담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량 단어 기억하시면서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자, 7번 문제입니다.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전류를 제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단락전류 곡선 기억나시나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갑자기 단락이 되면 순간적으로 단락전류가 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류가 커졌다가 점차 감소하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전류가 일정해지는데, 그러니까 일정해진다는 건 단락전류 크기가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 노란색 부분 보이시죠? 이걸 우리가 돌발 단락전류를 하게 되고, 이 돌발 단락전류 크기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누설 리액턴스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거 워낙 잘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냥 답만 외우시는 게 좋아요. 굳이 복잡하게 이해 다 안 하셔도 돼요. 이 문제가 엄청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두 가지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순간적으로 단락이 되면 이때 발생하는 걸 우리가 돌발 단락전류를 하게 되는데 이걸 제한하는 게 바로 누설 리액턴스였다라는 것과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실 건 전류가 처음에 어때요? 처음에는 컸다가 점차 감소한다라는 거. 그래서 동기발전기 단락전류 관련된 문제 나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설 리액턴스가 답이거나 또는 커졌다가 점차 감소한다가 주로 답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2번 누설 리액턴스가 되겠네요. 실기시험 아쉽게 놓치셨나요? 아니면 준비가 막막하신가요? 전기기사 실기 제3회 이번엔 확실히 끝내세요. 노량진 대산전기학원에서 평일 9월 1일, 주말 9월 5일 개강합니다. 지금 등록하시면 계산문제 150선과 실기단답 마스터북 무료로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 이번 문제는 동기전동기의 위상 특성 곡선 또는 V곡선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할 포인트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곡선을 우리가 V곡선이라 부르죠.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률이 1인, 여기 이 지점을 역률이 1인 지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역률 1인 지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하면 전류가 커진다 이런 뜻이고요. 이 지점을 기준으로 전류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작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전류가 커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과하다라고 했었죠. 이걸 우리가 과여자라고 불렀고요. 전류가 이거보다 작아지면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부족하다, 부족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여자를 뭐라고 외우라고 했었냐면 술이 과하다라고 했었어요. 술을 많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자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진상이 되겠죠. 그래서 꽐라가 되고 진상이 되더라. 두 번째,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더라? 그렇죠. 돈이 부족하니까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찌질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지상, 찌질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하면 진상되고 부족하면 찌질이가 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기 살펴보겠습니다. 계좌 전류가 역률이 이를 때 아까 전에 그 기준선 있었죠. 기준으로부터 커지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류가 커진다라는 건 과하다 이런 뜻이고 그러면 술이 과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진상이 된다. 그러니까 앞선 전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마저 볼게요. 나머지는 계좌 전류가 역률이 이를 때보다 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진 전류가 아니라 앞선 전류가 되겠고요. 역률이 이를 때보다 작아지면 이건 뭐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죠. 찌질이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앞선다 했으니까 잘못된 거고 동상도 잘못돼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 되겠네요.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여러분 기억하신 건 과하면 진상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앞선다라고도 부른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정답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내용. 자, 이번에는 전류계를 교체하기 위해서 변류기 2차 측을 단락시킨다. 이 전류계 교체라는 말은 여러분들 무시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이게 뭐예요? 2차 측을 단락한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2차 측을 단락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뭐예요? 2차 측을 개방하게 되면 1차의 전류가 전부 여전료가 되기 때문에 절연 입학이 됩니다. 고전압으로 인한 절연 입학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호하려면 어떻게 된다? 단락을 시킨 다음에 전류계를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자, 뭘 보호하기 위해서요? 2차 측의 절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절연 파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문제 10번 문제인데요. 변압기 U에 요구되는 특성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 변압기후 다른 말로 뭐라 불렀죠? 절연유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절연유의 구비 조건이 뭐가 있었죠? 바로 절연 내력은 절연유잖아요. 그러니까 절연 내력은 커야겠죠. 그 다음에 인하점은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불 붙지 않아요. 응고점은 낮아야 쉽게 얼지 않고 비열이 커야 이 냉각 효과가 좋아집니다. 절연유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얘를 냉각시켜주기 위해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돼요? 점도가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냉각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점도가 작아야 된다는 건데, 보기 한번 살펴볼게요. 점도가 클 것 이렇게 나왔으니까 잘못된 표현이 되겠죠? 정답 1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단권 변압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문제, 바로 부자고성 문제거든요. 가볍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권 변압기의 부하 용량과 작용량비의 비를 나타내는 공식이 뭐였죠? 부자고승이라고 했었죠.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왜 여기가 승이냐? 이게 H가 붙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고전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VH에서 VL을 뺀다는 건 무슨 점이에요?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을 빼니까 둘 사이에 승합된 전압의 차이가 얼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자고승이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높은 전압이 뭐예요? 얘는 100V, 110V니까 여러분 딱 봐도 110V가 높은 전압이죠. 그러면 승합된 건 얼마예요? 둘 사이의 전압이 얼만큼 올려있나 봤더니 10V를 올려줬습니다. 110에서 100을 뺐으니까. 그러면 110분의 10이 되니까 얼마나 될까요? 당연히 11분의 1이 되겠죠. 정말 쉬운 문제죠. 정답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2번 정답 되어 있고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다시 한번 부자고승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12번 문제인데요. 직류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장치는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정유기 문제잖아요. 정유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버터, 컨버터, 초퍼, 사이클로 컨버터 이 네 가지 장치가 주로 사용되는 정유기 네 가지 장치였죠. 자, 그중에서 초퍼가 뭐 하는 장치였어요? 초퍼는 직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직류의 크기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직류를 직접 제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인버터, 컨버터는 뭐가 있었죠?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장치,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라 했는데 이게 헷갈린다고 했었어요. 전 왜 이게 항상 같이 나오는 세트로. 인버터랑 컨버터랑 한 끗 차이니까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을까요? 직류가 뭐였죠? DC죠. 교류가 뭐였죠? AC죠.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인, D, 안이라고 외우자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DC를 AC로 바꿔주는 장치를 인버터,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라는 것도 세트로 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정답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를 직접 제어하는 장치, 정답 초퍼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어진 문제 13번 문제인데요. 스텝각이 1.8도일 때 스태핑 주파수가 6000pps입니다. 이때 스태핑 모터의 축 속도는 얼마나 되느냐?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개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스태핑 모터라는 모터가 있습니다. 이 스태핑 모터의 가장 큰 특징은 입력으로 들어가는 이 신호가 펄스 신호라는 겁니다. 디지털 신호예요. 그래서 신호가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이 신호들이 디지털 신호가 되어서 얘한테 이 특정한 각도, 스텝각만큼 1.8도만큼 돌아라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호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 들어가면 여기를 0도라고 했을 때 1.8도씩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를 돌아가는 전동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지금 얘는 신호를 몇 번 줬냐면 6,000번 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1초에 몇 바퀴를 도는지 알려면 한 바퀴 돌기 위해서 몇 번의 신호가 필요한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바퀴 돈다는 건 360도. 그걸 우리가 1.8도 나누면 200번의 신호가 스텝이 들어가야 얘가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총 몇 번의 신호가 있었냐면 6,000번의 신호가 있었으니까 6,000을 2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200이 한 바퀴라는 얘기니까 30바퀴를 돌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360도를 1.8로 나눈 다음에 200으로 계산한 다음 그 200을 다시 이 스텝, 여기 뭐였죠? 스태핑 주파수를 뭐로 나누면 돼요? 이 200 스텝으로 나누게 되면 뭐가 나온다? 1초에 회전하는 바퀴수가 나오더라. 정답 몇 번 될까요? 정답은 2번 30rps가 되겠죠.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여러분들 가볍게, 이 의미가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되게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체크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단상 직권 정지하 전동기의 주자속의 최대치를 자속 파이m이라고 하고 극수를 p라고 하고 전기자의 병렬 수를 a라고 했을 때 전기자의 총 도체수를 z라고 합니다. 이때 전기자의 축속도를 n이라고 했을 때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얘예요. 왜냐면 나머지는 되게 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마다 얘가 RPM으로 나올 때가 있고 RPS로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답이 달라집니다. 자, 뭐가 달라지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뭘 물어봤냐? 속도 기전력의 시료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속도 기전력의 시료값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료값은 기전력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어야 이게 시료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료값 크기는 루트 2분의 1 곱하기 기전력인데 이 기전력이 뭐예요? 빨래엔 피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PZ 파이 N 60A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60이 붙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단위가 RPM, 분당 회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RPM, 분당 회전수니까 뭘로 나왔다? 60으로 나눴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조건이 RPS였으니까 이 값 자체가 뭐예요? 나오면 RPS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애초부터 나온 값이 RPS니까 그냥 루트 2분의 1 곱하기 P존인데 여기서 PZ 파이 N 그리고 60만 없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정답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나머지 여기서 주의하실 점. 첫 번째 시료값이니까 루트 2분의 1이 곱해져야 되는데 만약 여기서 문제의 조건이 뭐였으면 그렇죠. 속도가 RPM이었으면 4번이 되는 거고요. RPS가 되면 2번이 정답되는 겁니다. 충분히 문제에서 이 한 끗 차이로 S하고 M만 바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여러분들 기존의 문제랑 약간 나왔던 문제들이 이게 좀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단위만 좀 주의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실기시험 아쉽게 놓치셨나요? 아니면 준비가 막막하신가요? 전기기사 실기 제3회 이번엔 확실히 끝내세요. 노량진 대산전기학원에서 평일 9월 1일, 주말 9월 5일 개강합니다. 지금 등록하시면 계산 문제 150선과 실기단답 마스터북 무료로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 이어진 문제는 이번엔 정유회로 문제인데요.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단상, 반파, 정유회로의 직류 평균 크기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숫자 4개 외우라고 했었죠. 뭘 외우라고 했었냐면 0.45, 0.9, 1.17, 1.35 이 숫자 4개만 외우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단상, 반파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직류 평균 전압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 여기 보신 것처럼 0.452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체크해보면 4번이 정답 되겠죠. 여러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거 다시 한번 숫자만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0.45, 0.9, 1.17, 1.35입니다. 답만 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유도 발전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유도 발전기 원리를 설명한 것이 다 틀린 것은 이거 다 외우면 좋겠지만 다 이해하고 하시면 좋겠지만 답이 좀 정해져 있고 이거 아마 그대로 나올 거니까 답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미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유도 발전기라는 게 뭐예요? 슬립이 0보다 작을 때를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도운동에는 회전자기가 발생하면 그걸 따라서 누가 돈다? 회전자가 따라 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슬립이 속도가 약간 느려진다. 그 속도차를 슬립이라 부른다고 했는데 유도 발전기는 뭐예요? 전동기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 회전자를 돌려서 얘가 뭘 만든다는 거예요? 스스로 전기를 만들고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회전자기가 도는 속도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동기 속도라고 하는데 이 동기 속도보다 이 회전자가 도는 속도가 더 빨라진 상태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얘가 막 돌려가지고 뭐 한 거예요? 전기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발전기 내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냐면 자, 회전자기는 그냥 원래 도는 것처럼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얘가 더 빨리 돌고 제가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돌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더 빨라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여러분 회전자기에서 자기는 결국 N극과 S를 서로 끌어당기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여기서 만드는 자기장이 얘를 어떻게 돼요? 다시 당겨요. 나를 뛰어넘지 말라고 얘를 다시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여기서 뭐가 생긴다? 그 힘이 전기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회전자가 동기속도가 빠르게 회전했을 때 이 발생한 토크는 회전 방향과 이 도는 방향에 얘를 당기니까 회전자기가 이 회전자를 다시 잡아 당기니까 이 방향에 역방향의 토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제동 토크가 바로 뭐가 된다? 전기가 되는 게 바로 유도 발전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회전자 전류와 회전자 속의 토크의 방향은 회전자의 회전 방향과
다르게 됐다. 반대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이거 나머지 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버리세요. 답만 외우세요. 뭐만 기억하다? 회전자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의 토크가 발생하더라. 정답은 3번이 정답 되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17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는데 17번 문제도 조금 여러분 어려워하실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답만 좀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문제는 유도전동기의 여자 전류가 극수가 많아졌을 때 커지겠느냐 작아지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전격전류는 전동기의 전격전류니까 일정하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극수가 많아지면 이 전류가 크기가 바뀔 거냐, 일정할 거냐, 커질 거냐, 작아질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첫 번째 이해해야 될 내용은 극수가 많아졌을 때 공극의 자기장이 커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전동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극수가 적다. 이극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극이 적으니까 어쨌든 공극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회전자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 회전자 주변에는 공기의 간격, 공극은 똑같다라고 했을 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극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는 얘기죠. 극수가 적다라는 건 어쨌든 여러분들 계좌의 자석을 만들려면 이 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극수가 자체가. 그러니까 면적이 오히려 커진다고 해야 되나? 한 극수가 가지고 있는 그 면적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극수가 많아진다는 건 조금 똑같은 사이즈에 극을 촘촘하게 집어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각 극당 이 면적이 아까 전에 이극일 때는 이만했다면 더 줄어들어야 극수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극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쨌든 이 공기의 극은 똑같다라고 했을 때 공극의 자기장만 커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왜냐면 이 전달하는 이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니까 자속을 전달하기가 더 불리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 어떻게 돼야 돼요? 누설 자속이 증가하니까 여자 전류가 커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전격 전류에 대한 여자 전류는 여자 전류가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비율도 커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한 같은 이유로 극수가 많아지면 역률도 나빠지게 됩니다. 무효전류 성분이 커지기 때문에 자속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게 바로 유도전기 여자전류에 대한 극수가 많아졌을 때 특징이라 보시면 되는데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냥 여러분 기억하실 건 커진다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극수가 많아지면 전류도 커진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어차피 이 문제 나오면 그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 뭐예요? 극수 많아지면 뭐도 커진다? 전류도 커진다. 무슨 전류? 여자 전류도 커지는 겁니다. 전류는 어차피 부하가 일정할 거니까 전격 전류는 같다고 해석을 하시는 거니까 여자 전류가 커지더라.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18번 문제입니다. 바로 비례추위 전동기. 여러분 뭐가 있었죠? 삼상권선형 유도전동기였죠.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비례추위와 관계 있는 건 뭐예요? 비례추위라는 건 삼상권선형 유도전동기에 2차 저항을 N배로 저항을 N배만큼 증가시켰을 때 슬립이 N배만큼 증가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례추위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항이 커졌을 때 슬립이 커지는 걸 비례추위라고 그 전동기 이름은 바로 삼상권선형 유도전동기입니다. 정답은 4번 되겠죠. 아마 놓치신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상권선형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인데요. 삼상을 이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결선법 뭐가 있었죠? 바로 우스메. 여러분 꼭 기억하라고 했었죠. 우드 브릿지, 스코트 결선, 메이어 결선, 우스메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 스코트 결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T 결선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 2번이 정답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반대로 델타나 Y나 V는 뭐예요? 삼상으로 듣는 삼상결선입니다. 근데 T반 뭐예요? 그렇죠. 삼상을 이상으로 바꿔주는 결선법이라는 게 기억하시면서 델타, Y, V는 모두 삼상결선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20번 문제입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은 이 전동기에 발생하는 회전작의 방향과 어떤 관계였느냐. 아까 유도 발전과 제가 살짝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림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정자와 회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회전자기가 먼저 발생한다. 그러면 얘가 뭘 따라간다? 그걸 따라간다. 그래서 약간의 속도차가 발생하는 걸 슬립이라 부른다. 유도전동의 가장 기초적인 법칙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예요? 얘가 도는 방향으로 얘도 어떻게 돼요? 같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얘가 도는 방향이 반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회전작의 회전 방향으로 뭐가 회전한다? 회전자가 회전한다. 정답은 2번 되겠죠. 너무 뻔한 문제니까
정답만 좀 체크하시면서 아마 놓치신 분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2026년도 3회차 산업기사 문제, 물론 일부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라 했었죠? 그냥 기본적으로 나왔던 문제의 키워드와 여러분들 답만 체크하셔도 어차피 문제 잘 안 바뀝니다. 그대로 나올 거니까 문제답 형태로 기억하시고요. 그 외에 아까 전에 뭐 부자고승이나 이런 간단한 문제들은 이론적인 개념도 여러분 충분히 가져갔을 때 문제가 변형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몇 문제, 한 3-4문제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문제 체크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반복 철저하게 하셔서 이번 시험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또 여러분들 좋은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